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를 제작한 에어버스는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에어버스 DS의 샹탈 용샤 부사장은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의 수를 늘려 전투기 등 피급유기와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는 총 4대를 운용 중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공중급유 가능 기체는 총 230대로 이 기체를 4대의 공중급유기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58대 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4,223대의 공중급유 가능 기체를 479대의 공중급유기가 담당하고 있어서 9대 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8대 1, 싱가포르는 22대 1, 프랑스와 캐나다는 27대 1, 호주는 35대 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비율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의 도입수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KF-21이 있습니다. KF-21의 경우 얼마 전 공중급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4년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대를 양산하게 된다면 공중급유기가 담당해야 할 기체 수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의 경우 공중급유의 임무만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국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하는 것을 첫 임무로 하여 아크 부대 이송, 이라크 현지 교민과 근로자의 이송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해부대 파병 인원을 데려오는 오아시스 작전과 아프가니스탄 주민 철수 작전, 트르키예 지진 구호 임무, 수단 교민 탈출 작전, 캐나다 산불 진화 대원 지원, 이스라엘 교민 이송 작전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체들이 전부 공중급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체들 중 몇몇 기는 창정비에 들어가게 되어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군력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9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공중급유기 2대를 국외에서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기종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어버스 A330을 모체로 하는 KC330이 유력합니다. 에어버스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 공군과 함께 공중급유기 A330과 F-15 전투기 간의 자동 공중 급유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A3R인데 이는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수유기의 주유구를 인식한 뒤 급유기의 공중급유 장치인 붐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상반기에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A3R 시스템으로 F-15뿐만 아니라 F-16도 자동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KF-21 또한 인증 전투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A4R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4R의 경우 피급유기 조종사의 개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한 자율 공중급유 체계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무인기 및 유무인 편대의 자동 급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KF-21의 무인기 편대 시스템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KC330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00가지 정도의 점검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정비를 2024년 5월에 수행한 후 공군에 출고했습니다. 에어버스의 경우
대한항공과의 연계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경쟁사인 보잉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보잉의 경우 KC-46A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모델은 현재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경우 공중급유기 원럭 비전 시스템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에 사용되는 카메라와 센서를 교체한 후 운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잉이 미국에 납품한 기체를 우선 수리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가 운용하는 기체는 2032년까지 교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 보잉의 항공방산 테드 콜버트 사장은 미국의 항공 전문 매체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미국 공군의 공중급유기를 납품하는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관계자들도 만약 KC-46A를 도입하게 된다면 조종사 양성 교육이나 정비 부품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KC-46A의 경우 개발 진행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호기를 미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공중급유기의 붐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함이 속출하게 되면서 201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도 잠잠하다가 2018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펜타곤의 압력으로 KC-46 1호기를 인수했는데 시험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군은 이 기체를 인수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문제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력 비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공중급유기처럼 후방에 붐 조작실을 두지 않고 조종실에서 3D로 조종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와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로 인해 비행기 손상이 우려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공중급유 중 붐에 의한 손상 문제가 있습니다. 급유 중 급유봉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급유받는 항공기에 스크래치를 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경우 스텔스 도료에 스크래치가 간다면 스텔스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속도가 느린 기종들이 급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A-10 공격기의 경우 공중급유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탑재 화물에 대한 고정이 지속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9년도에 고정해주는 부품을 교체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기체를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하고 운용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